매주 수요일에 만나는 게임 체인저, 이번에는 장해찬 국민의힘 청년 최고위원 모시고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장해찬입니다. 네. 어제 잠 좀 주무셨어요? 새벽까지 좀 못 주무셨을 것 같은데. 뭐 시청자 여러분들과 마찬가지로 예. 새벽까지 다들 기다리셨을 것 같은데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판결로 잠을 설친 분들이 네. 많으실 것 같아서 제가 예. 대신 더 걱정스럽습니다. 어제 보니까 이 대표 같은 경우는 사법부가 인권의 최후 보루라는 사실을 명징하게 증명해줬다.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대표 나오면서 했던 그 소감? 발표는 어떻게 보셨어요? 일단 이재명 대표 스스로도 이게 기각될 줄 예상하지 못했던 모습. 그래서 별다른 임팩트 있는 메시지가 없었던 것 같고요. 네. 그 정도로 유창훈 판사나 사법부의 판결이 이해가 안 되지만 이 이해 안 되는 사법부마저도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가 소명됐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재명 대표가 진짜 사법부를 존중한다면 네. 지금부터는 위증교사 범죄자라고 불려도 할 말이 없게 되는 셈입니다. 본인이 그 당시 위증교사를 하지 않았다면 이 증인이 거짓 진술을 하지 않았을 것이고, 그랬다면 검사 사칭과 관련된 허위사실 공포 혐의로 경기도지사직이 박탈되고 대선에 출마하는 것 자체가 원천 봉쇄됐을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번에 소명된 위증교사 혐의가 그냥 넘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재명 대표의 정치 생명 본질을 불가능하게 만드는 중요한 혐의이기 때문에 제 입장에서는 도저히 이해 안 되는 판사가 그 혐의는 그래도 부인하지 못하고 소명됐다고 인정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랬다면 이재명 대표가 지금 할 일은 자격 없는 경기도지사직 수행부터 대선 출마 그리고 현재 당 대표직까지 모든 것을 내려놓고 반성하는 것이 사필 규정에 이르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뭐 말씀하신 대로 일부 이제 위증교사에 대해서는 혐의가 소명된다라는 게 판사의 판단이었는데, 나머지 혐의 부분에 있어서는 백현동도 의심의 여지는 있지만 직접 증거가 없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어 있기도 해서 이게 거의 이제 검찰의 완패다라는 평가들을 하는 목소리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사태를 보려고 민주당이 지금 대법원장 후보자 지명을 계속 늦추고 있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백현동 관련해서도 상당한 의심이 들기는 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결국 이게 재판이 진행되면 이재명 대표에게 결코 녹록치 않을 것이고요. 대북 송금 관련해서는 이 사법 방해에 대한 조직적 시도에 대해서 우려를 하면서도 네. 직접적인 관여 증거가 없다고 했는데, 뭐 이런 구속영장 심사 판결 자체를 납득할 수 없긴 합니다만 네. 이 위증교사 혐의가 명백히 인정된 것만 해도 이재명 대표가 정치 생명을 이어가기는 좀 힘들게 될 것 같고요. 저는 이 판결을 근거로 이제부터 이재명 대표를 이제 위증 이재명, 뭐 위증 제명, 뭐 네. 이런 식으로 불러도 아무 할 말이 없어지는 거 위증 아니겠습니까? 네, 그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이 기세 등등해서 사표 규정 이야기 꺼낼 것이 아니라 네. 이 혐의 인정이 가지는 의미, 경기도 지사직 박탈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피선거권 박탈이고 대선 출마가 불가능했다라는 걸 의미하는 혐의 소명이거든요. 예. 이 본질적 의미에 대해서 민주당이 좀 곰곰이 생각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보니까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원래 귀성인사 가려고 했던 일정도 다 좀 취소를 하고, 원래 긴급 최고위 열린다고 하는데 지금 가셔야 되는데 여기 나와 계신 거잖아요. 네, 제가 미리 약속을 해버렸기 때문에 네. 긴급 최고위 대신 이 자리에 있는데요. 예. 아마도 민주당에서 이 혐의 소명이라던가 이 백현동 상당히 의심된다라는 본질에 집중하기보다는 네. 기각 자체를 가지고 마치 무죄를 받은 것처럼 그렇게 하겠죠. 정치적 공세를 펼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네. 그에 대한 당 차원의 뭐 대응책을 마련하게 될 것 같고요. 네. 저희는 이런 이해 안 되는 결과에 무관하게 검찰이 계속해서 원칙대로 수사를 해야 된다고 보고 있고, 뭐 필요하다면 영장 재청구까지도 검토해야 되는 것 아닌가. 적어도 대한민국이 얼마나 이 민주당이 주장하는 것처럼 검찰 독재가 아니라는 건 이번에 증명되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다면 보강 수사를 통해서 영장을 재청구했을 때 민주당에서 이걸 부결시킬 명분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박영수 전 특검 같은 경우도 바로 다름 아닌 이 유창훈 판사에 의해서 1차 영장이 기각되었는데 예. 2차 영장 재청구됐을 때는 구속이 되었어요. 네. 마찬가지 의미로 이재명 대표가 뭐 야당 대표라는 게 특권이 아닌 만큼 보강 수사를 해서 검찰이 뭐 회기 중에 영장을 다시 재청구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고 보는데요. 그 경우에도 뭐 법원이 이렇게 자기들 마음대로 판결한다는 게 드러났으니 민주당에서 뭐 다시 부결을 당론으로 하거나 부결하자고 할 명분은 없어진 거 아닌가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원래 사실 불구속 수사가 원칙이다 보니까 판사 입장에서는 증거인멸을 할 우려가 좀 적다. 그리고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 원래는 이제 영장을 막 많이 내준다기보다는 주로 이제 기각을 하는 성향의 판사들이 좀 있잖아요. 뭐 사실은 이것도
유무죄를 판결한 건 아니기 때문에 이거에 있어서는 국민의힘도 앞으로 그 부분을 조금 더 설명하는 이런 식의 작업에 나설까요? 그런데 논리적 모순이에요. 예. 위증교사 혐의는 소명됐는데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는 것은 때리기는 했는데 폭행죄는 아니라는 말이고 음주운전은 했는데 처벌할 수위는 아니다. 뭐 술은 마셨는데 음주운전은 아니다. 뭐 이런 옛날 유명한 말들이 있잖아요. 예. 온갖 밈들이 다 소환될 정도의 앞뒤가 안 맞는 말이기 때문에 위증교사를 해서 본인 재판을 유리하게 이끌어간 것이 소명되었다고 말하면서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 그리고 이화영 재판에 대해서도 뭐 여러 가지 이 상당한 우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 그리고 이 구속을 하지 않은 사유에 이재명 대표가 정당의 현직 대표인 점이 왜 감안할 점인지 모르겠어요. 오히려 정당의 대표라는 예. 권력자이기 때문에 더 네. 적극적으로 이 관련인들을 회유하고 압박할 수 있는 공적 지위라는 것을 판사가 망각한 것이 아닌가 싶고요. 뭐 그런 부분 때문에라도 저는 구속의 당위성이 있다고 보고 네. 검찰이 자고우면하지 말고 구속영장 재청구 등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일단 민주당 같은 경우는 검찰 독재 정권에 경종을 올렸다. 당연히 뭐 대정부 투쟁 수위 더 높일 것 같고요. 근데 이준석 전 대표까지 나서서 민주당이 한동훈 장관 탄핵 절차에 들어갈 거다 이런 전망을 내놨어요. 보시기에 장해찬 최고가 보시기에 한동훈 장관까지 이어지는 민주당의 공세가 좀 이어질 거라고 보십니까? 일단 이준석 전 대표야 예전부터 언론에서 말하는 걸 보면 한동훈 장관한테 묘한 열등감이나 컴플렉스를 갖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별로 의미 있는 논평은 아닌 것 같고요. 뭐 민주당이 이걸 이제 본인들의 어떤 이 기세 전환 네. 네, 계기로 삼아서 진짜 한 장관 탄핵에 들어간다면 예. 얼마나 엄한 국민들의 회초리를 맞게 될지 제가 상상이 안 갈 정도입니다. 어디 한번 네. 해볼 테면 해봐라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네. 이상민 장관 탄핵 9대0 기각에 그 잉크도 마르기 전인데 또 다른 장관 탄핵 그리고 총리 해임 건의 등등 민주당이 국정에 얼마나 많이 발목을 잡는 정당인지 지금 다 드러나고 있고요.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가결됐다고 예정됐던 본회의를 열지 않았어요. 예. 그래서 대법원장도 지금 공백 상태가 일어났고 여러 가지 민생 법안들 뭐 보호출산 제도라던가 요즘 강력범 흉악범죄자들 많은데 머그샷 찍게 하는 법안 등 네. 우리 국민들의 안전과 민생을 지키는 법안들이 줄줄이 다 지금 연기되면서 민주당 입장에서는 본회의에서 민생 법안 통과시키는 것보다 이재명 대표 심기 경호하고 국정 발목 잡는 게 더 중요하다라는 걸 확실하게 지금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네. 그 기조를 민주당이 유지하는 한 이 구속영장 기각됐다고 해서 뭔가 반전이 있지는 않을 거고요. 영장이 기각됐지만 이재명 대표가 총선 때 선거 운동이나 제대로 하겠습니까? 예. 재판이 일단 좀 뭐 일주일에 한 3-4번은 나가야 될 것 같다는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재판이 없어도요. 네. 정상적인 후보가 자기 지역에 이재명 대표가 유세 오는 걸 반길까요? 제발 우리 지역 오지 마라. 이렇게 할 것 같기 때문에 저는 이재명 대표가 뭐 공천권을 휘두를지는 몰라도 실질적인 그러니까 후보들이 대표님 제발 우리 지역 와주세요 하는 대표여야 되는데 그런 영향력은 이미 다 상실했다고 봅니다. 어제는 그런데 어쨌든 친명계 홍익표 원내대표가 선출이 됐고 아침에 보니까 뭐 이제 구치소에서 나올 때도 상당히 많은 의원들이 가서 이제 대표를 맞이하는 걸 보니까 어쨌든 친명 체제는 확실히 강화가 된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궁금한 게 비명계는 그럼 어떻게 처리를 할 것인가? 이게 상대당인데 옆에서 보기에는 이재명 대표가 어떤 식으로 좀 비명계에 대해서 나올 거라고 보십니까? 근데 뭐 친명계 사람들이 이제 이재명 대표 보고 칼을 휘두르라고 하고 네. 박강원 원내대표 쫓아내고 홍익표 의원을 앉혔잖아요. 또 비명계였던 송갑석 최고위원도 반강제로 사퇴했고 고민정 의원도 거취를 고민하는 것 같은데 네. 이게 이재명이라는 친명계라는 종양을 이번 체포동의안 가결 이후에 조금 째고 나서 민주당이 소독하고 상처를 회복하는 시간을 가졌어야 되는데 네. 이게 재판부의 정말 모순적인 판결로 인해 이 종양이 더 깊이 골마지게 생겼습니다. 예. 저는 이게 두고두고 민주당 총선 국면에서 더 큰 악재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사법 리스크를 계속 안고 가게 되는 셈이 되기 때문에 악재가 될 것이다. 그리고 개파적으로도 통합이나 탕평 중도 지향보다는 예. 극자 성향의 과격한 이 극단주의자들 강경파들이 득세하게 되면서 네. 국민들 봤을 때는 민주당이 점점 더 이 중도에서 멀어지는 정당으로 가는 길을 선택하게 됐다고 보여집니다. 사실 지난번에 박광원 전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좀 온건한 성향이기도 하고 친명은 또 아니었다 보니까 윤재욱 원내대표랑 이제 원내 지도부 사이에서 간에라는 이제 협상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홍익표 원내대표가 들어섰는데 앞으로 좀
당과 당 간의 어떤 협상 제대로 될까요? 근데 홍익표 의원도 원래 이낙연 전 대표 캠프 출신이잖아요. 그렇긴 하죠. 예. 그러니까 이분이 언제부터 친명이었지 싶거든요. 근데 네. 지금 중요한 건 원내대표 개인의 성향이 뭐 강한 친명이냐 약한 친명이냐가 아니라 예. 이제 구속영장 기각을 빌미로 돌아온 이재명 대표가 칼을 휘두를 것이기 때문에 네. 홍익표 원내대표도 이재명 대표 눈치를 보면서 보조를 맞추겠죠. 그러다 보면 민생 법안에 대한 타협이나 협치도 조금 어려워지는 것은 아닌가 우려가 많이 되고 있고요. 내년도 예산안 관련해서도 민주당이 마치 이재명이 대통령 된 것처럼 이재명표 예산을 통과시키려는 작년과 같은 목리를 또 부릴 수 있기 때문에 네. 그 부분은 국정 운영 입장에서는 좀 걱정이 됩니다. 다만 이렇게 강경 일변도로 가게 될 민주당의 이 전망, 민주당의 어떤 향후 행보가 총선 국면에서는 민주당에게 독이 될 것은 분명합니다. 네. 강성으로 흐르는 것이 그러면 이제 국민의힘이 일단은 뭐 지금 이 시간에도 비상 그 긴급 최고위를 하고 있지만 국민의힘이 그럼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가 좀 궁금하거든요. 어떻게 준비를 하고 계세요? 저희는 이 사법부의 판결 이해할 수 없다고 당연히 규탄하고 비판하는 것이 마땅하고요. 예. 이 혐의가 인정된 부분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가 국민들 앞에 겸허히 사과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과 또 별개로 예정됐던 민생 행보를 뚜벅뚜벅 걸어가야 하고요. 정도를 걸어야죠. 정부 여당은 민생과 경제 그리고 외교 안보 성과로 국민들께 말씀을 드려야 하기 때문에 네. 누가 일하는 정당인지 그리고 예. 누가 일하지 않고 본회의를 팽개치고 이 체포동의안 가결된 당대표 눈치나 살피는 정당인지 국민들께서 판단해 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사실 기각될 거라는 예상이 지도부 내에서 좀 많이 있었습니까? 제가 좀 들어보니까 오히려 발부될 거라는 의견이 더 많았고 기각은 좀 조심스럽게 몇몇 지도부만 기각 가능성 생각하셨던 것 같더라고요. 근데 저희 지도부의 어떤 예상이 아니라 대다수의 상식적인 법조인들은 절대 다수가 예. 영장 발부 가능성을 높게 봤다고 생각합니다. 언론 보도에서도 그런 것이 드러났고요. 네. 그러니까 이게 위중교사는 했지만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는 황당하고 모순적인 판결이 나올 줄 누가 예상을 했겠습니까? 이건 앞으로 유창훈 판사의 법조인 인생에 두고 주홍글씨로 남게 될 겁니다. 5점으로 남게 될 거다 이렇게 보시는군요. 다음 좀 이슈로도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표 이슈에 막 묻혀 있는 상황이긴 한데 오늘 보니까 인사청문회도 시작이 되더라고요. 근데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 대표가 이렇게 기사회생을 해서 돌아온 상황이다 보니까 이번 인사청문회도 만만치 않게 흘러갈 것 같거든요. 오늘 일단 신원식 국방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가 있던데 이게 과거 발언을 놓고 좀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이긴 해요. 어떻게 보십니까? 지도부 입장에서는. 근데 국회의원 하기도 전에 민간인 시절에 개인적 정치적 발언이 특정 뭐 지금 예를 들면 천안함 유족이나 이런 분들처럼 상처를 안고 생존에 계시는 분들이나 피해자가 뚜렷한 분들에게 상처를 주는 그런 발언이 아니라 예. 정치적이고 공적인 인물 문재인 전 대통령 같은 공적 평가를 받아 마땅한 인물에 대한 비판이고 비난이었던 거잖아요. 이거는 결이 다르기 때문에 이해가 가능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민주당 의원들은 국회의원 배지 달고도 말도 안 되는 막말을 막 하잖아요. 대통령 부부를 대상으로 뭐 빈곤 포르노니 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니 예. 이런 말 하는 분들이 멀쩡히 최고위원까지 하고 있고 천안함 막말한 분이 여전히 수석 대변이거든요. 권칠승 의원 같은 경우. 네. 그분들이 무슨 정치인의 어떤 민간인 시절 발언에 대해서 왈가왈부할 자격이나 발언을 있는지 논할 상황이 모르겠습니다. 아니다. 네. 지금 보니까 김행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청문회 날짜도 좀 잡지를 못하는 상황인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이렇게 되면 청문회 안 하고 뭐 인사청문회 패싱 상태로 임명이 될 수 있다 이런 전망까지 좀 나오더라고요. 네, 뭐 민주당에서 이재명 대표가 기각이 되든 발부가 되든 청문회를 순순히 해줬겠습니까? 그러니까 국정 발목 잡기가 민주당의 유일한 전략이고 대책인데 네. 애초에 민주당이 어떻게 나오는지 별 기대를 안 하고요. 정말로 후보자들에게 결격 사유가 있다면 네. 청문회장에서 국민들이 보는 앞에서 지적을 하고 부적격 의격을 달면 됩니다. 그다음 이제 인사 여부는 인사권자의 권한인 것이고 국민이 위임한 네. 뭐 그런 부분에서 청문회를 하지 않는다면 국민들이 세금 줘서 하라는 일을 안 하는 것이기 때문에 설마 그렇게까지 할까 싶습니다만 계속해서 청문회 일정을 지연시키는 것도 이 국회의원의 의무를 저버리고 세금을 낭비하는 거라고 봐야겠죠. 예. 아까 잠깐 언급은 하셨는데 대법원장도 이균용 후보자 청문회가 지난주에 다 끝났는데 표결 날짜를 못 잡고 이렇게 좀 넘어가는 국면이잖아요. 대법원장 공백도 거의 30년 만의 사태인 것 같은데
지금 아예 표결 자체에 있어서 이제 민주당이 별로 응하지 않는 그런 상황인 거죠. 만약에 이 대법원장 후보자가 국회 인준을 받지 못하면 네. 88년 이후 최초의 일이거든요. 예. 제가 88년에 태어났습니다. 아, 88년생이시군요. 네, 태어나서 처음 보는 꼴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네. 김명수 후보자 뭐 대단한 사유가 있어서 인준이 됐습니까? 나름 협치의 정신을 그 당시 야당이 발휘했던 것인데 네. 뭐 여야가 만약에 이균용 후보자를 통과시켜주지 않는다면 내년 1월부터는 김선수 대법관이 대법원장 대행이 돼요. 예. 근데 이분 민변 출신입니다. 네. 아주 지독한 좌편향 선향을 드러냈던 분이에요. 이게 민주당의 음모나 노림수는 아닐까 하는 국민적 의혹이 더 커지기 전에 합리적인 절차에 맞게 예. 대법원장을 인준해주는 게 정도에 맞는 길이겠죠. 우리가 김명수 이후에 또 뭐 우리법 연구회나 민변 출신 대법원장이나 대법원장 대행을 볼 수는 없는 노릇 아니겠습니까? 네. 네, 민주당과의 뭐 협치를 좀 기대하기는 당분간은 쉽지 않지만 그래도 이제 여야가 뭐 미뤄둘 수만은 없는 문제니까 뭐 여러 가지 법안 처리라든지 이런 것 좀 진행을 시켜야 되겠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본회의 빨리 열어야 돼요. 저희는 국감 당장이라도 전에 열어야 하니까, 본회의 네. 열자는 입장입니다. 원래 9월 25일에 본회의 열자는 입장이었는데 민주당 당내 사정, 그렇죠. 원내대표 원내대표가- 사퇴와 재선거에 이어서 이 본회의를 미뤘는데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머그샷 법안이나 보호출생 제도 이런 중요한 국민의 삶과 직결된 법안들보다 민주당은 원내대표 선거가 더 중요한 정당인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본회의가 지연된 것일 뿐 저희는 언제라도 당장이라도 본회의를 열어서 민생 법안을 통과시키자는 입장입니다. 어제 김기현 대표 말 중에 이게 또 기억이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그 체포동의안 표결 그 비밀 투표인데 가결한 의원을 색출하자고 하면서 어제 원내대표 경선을 비공개로 진행을 하다 보니까 왜 그런 거는 비공개로 진행을 하냐, 왜 시대에 역행하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장 최고가 보시기에도 좀 저도 사실은 원내대표 경선 자체가 비공개로 전환이 되는 건 처음 봤거든요. 네, 뭐 참 이해 안 되는 일들이 이재명 체제에서 워낙 많이 일어나서 일일이 논평하는 게 좀 무의미한 수준인데요. 예. 뭐 원내대표 선거도 선거지만 가결표를 색출하겠다. 국회의원들에게 탄원서를 내라고 강제한다. 이거 그냥 일당 독재하자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참 좋아하는 정당이 저 북한에 있고 네. 또 중국에 있는데 그냥 북중러와 긴밀한 관계를 가져가는 것 정도가 아니라 북중러의 정치 체제까지도 민주당이 담고 싶은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최근에 가결표 색출 논란을 보면서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다음 달에 11일에 거의 보니까 지금 14일 정도 남은 것 같아요. 강서구청장 보궐선거가 있는데 사실 오늘 나온 영장 기각 결과도 선거에 영향을 좀 미칠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당장은 민주당이 이것을 뭔가 선거 프레임으로 활용을 하려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강서구 주민들에게 시급한 것은 고도 제한 완화라던가 또는 여러 가지 개발 이슈들이겠죠. 예. 뭐 우리 김태우 후보가 내건 빌라를 아파트로 같은 지역 밀착형 개발 공약이 더 큰 호응을 얻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영장 기각됐다고 이재명 대표가 강서에 자주 갈 수 있을까요? 저는 이재명 대표가 이왕이면 강서 지원 유세 좀 많이 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오히려 도움이 안 될 거다라고 그게 보시는 건가요? 오히려 합리적이고 건강한 중도표 떨어뜨리는데 큰 기여를 할 게 뻔해서 뭐 이제 영장도 기각되셨으니까 당당하게 강서구로 이재명 대표가 자주 가주시면 저희 선거에는 더 도움이 될 거라고 봅니다. 지금 이제 국민의힘도 총력전인 것 같아요. 뭔가 이제 수도권의 중진 의원들을 선대본부장으로, 선대위원장으로 앉히고 좀 하는 분위기인데 추석 연휴 동안에도 계속 총력 지원을 하는 그런 계획을 세우고 있는 거죠. 뭐 원내 지도부에서 여러 가지 전략을 세우겠지만요. 기본적으로 추석 연휴 기간 동안 또는 예. 선거운동 기간 동안 저희 지도부와 현직 의원들이 이왕이면 강서에서 많은 행사를 하고 또 주민들을 만나고 예. 밥을 먹더라도 강서구에서 먹고 최소 3번씩 가라 뭐 이런 식으로 얘기였던데. 밀착 행보를 보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예. 거기서 강서구 주민들이 많은 저희의 강서구에 대한 애정을 느껴주시지 않을까 기대하는 바입니다. 네. 근데 이번에 보궐선거가 뭐 총선의 전초전 성격이 강하긴 한데 이거를 뭐 마치 여기서 이기면 뭐 총선도 이기는 거고 여기서 지면 또 지는 거다 이렇게 볼 수만은 없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지도부에서 보시기에 이번 총선의 성격은 어떻게 규정을 하고 있어요? 일단 강서구 보궐선거 중요한 선거입니다만 이게 총선과 직결된다고 보기는 좀 무리가 있고요. 예. 뭐 이번 총선의 시대 정신은 일하는 정당을 뽑느냐 발목 잡는 정당을 뽑느냐가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또 하나 특권을 포기하는 정당이냐 특권을 휘두르는 정당이냐.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국회의원 전원이
두 명의 좀 이상한 분들 빼고 예. 사실상 전원이 네.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 포기에 서명을 했습니다. 민주당은 얼마 전까지 불체포 특권 포기 서명한다고 하더니 막상 때가 되니 체포동의안 부결시켜달라고 읍소하지 않습니까? 예. 이 특권 포기냐 특권 행사냐의 시대 정신, 그리고 어떻게든 정부를 도와서 일을 하려는 정당과 네. 정부 발목 잡아서 일을 못하게 하려는 정당의 대결이기 때문에요. 뭐 구청장 보궐선거와는 별개로 그런 굵직한 시대 정신과 화두로 총선을 치르게 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니까 김기현 대표가 1차적으로 인재 영입, 뭔가 외연 확장 성격이 강한 인재를 영입을 했고 추석 이후에도 추가로 인재 영입이 있을 것 같다는 얘기가 있어요. 뭔가 국민의힘은 먼저 이제 인재 영입을 많이 발표를 하면서 빠르게 좀 총선 체제로 전환한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저희는 사실 인재 영입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좀 넓거든요. 예. 현역 의원의 숫자도 상대적으로 적고, 네. 근데 민주당 같은 경우는 친명계 원외 인사들이 이미 비명계 지역구에 다 침바르고 들어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외부에서 외연 확장할 수 있는 새로운 인재를 수혈할 만한 공간은 거의 없지 않나. 네. 그 180명 가까운 현역 의원들의 치열한 이전 투구와 공천 파동이 불보듯 뻔히 보이는 상황이라 인재 영입이나 공천과 관련된 질서 있는 정리에 대해서도 여당이 더 유리한 위치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게임 체인저 장예찬 국민의힘 청년 최고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